네, 반갑습니다. 토익 스피킹의 신 인문공략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현석입니다. 토익 스피킹 시험은 봐야 되는데 나는 정말 영어 문장 하나 쉬운 거 제대로 만드는 것도 너무 어렵다. 발음을 대충 할 줄 아는데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단어가 거의 없다. 그렇게 해서 너무 자신감이 없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정말 이제 첫걸음을 떼는 그런 인문 강의가 바로 이 강의입니다. 토익 스피킹이 2019년 6월에 변경됐습니다. 실제 준비 시간이 조금 문제마다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시험 시간에 뭔가 노트 테이킹을 할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시험을 보기가 옛날에 비해서는 좀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인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그나마 더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시험이 더 어려워졌으면 모르겠는데 조금 보기 더 친화적인 시험으로 바뀌었다는 건 팩트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이제 등급에 해당하는, 자, 이제 궁극적으로 더 높은 등급으로 가시겠지만 인문을 해서 그냥 등급을 하나 딴다. 그래서 110점에서 120점, 바로 요 레인지. 그냥 들어가서 보면 막 80점, 90점 나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레벨 4 나오시는 분들. 자, 이 5, 최소 100점 이상은 넘어가게끔 110점에서 120점 정도는 안정적으로 좀 들어오게끔 하는 간단하면서도 간결한 답변들을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강의가 바로 이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강의인데요. 자, 등급 판단의 한 50% 정도가 사실 전달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 발음을 못하면 시험은 날아간 거예요. 영어 발음 자체를 못하니까. 발음 정확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너무 완벽한 발음이 아니다 하더라도 원어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여러분 도와드리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일 겁니다. 인문과정에서는 가장 심혈을 기울일 부분이 바로 이 발음인데, 발음이 정확하려면 강세가 정확해야 돼요. 강세가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면 발음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세가 들어가는 음절과 아닌 음절이 완전히 다르게 발음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는 강세 중심 언어여서 이 강세를 모든 단어에 다 칠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읽기 아주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 발화 속도가 너무 느리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읽는 연습을 많이 하셔서 발화 속도를 조금 올려야만 10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인데 실제 토익 스피킹에 빈출되는 단어들을 쫙 다 뽑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입문 단계에서 뭘 해야 되냐면요.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퍼포먼스란 단어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 퍼포먼스 이렇게 읽으면 원어민이 이해도 못하고 절대 영어 단어를 인지 못합니다. 강세가 여기 들어가고요. 강세가 들어가면 들어가지 않는 이런 음절은 으로 죽어요. 그래서 performance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힘들까 봐 아예 한국말로 다 써드릴 겁니다. performance. 자, 요 음절과 이 음절은 으로 읽혀야 돼요. performance. 자, 요런 것도 management가 아니라요. 마의 강세고 요게 느고 요게 즈예요. 그러면 management 이거를 붙이면 management. 제가 그냥 따라라고 안 하고 이렇게 한국말도 써드리고 강세를 어디다 넣어야 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이보다 더 친절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어를 보면 어디 강세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다 나옵니다. 자, 이런 것도 P 발음이 단어 안에 들어가면 뿌거든요. 그러니까 experience가 아니라 experience 이렇게 읽어야 되고, 이런 건 강세를 많이 틀려요. event라고 많이 읽으시는데 event 해보세요. event 이것도 introduce가 아니라 introduce 강세. 요거는 합성어니까 앞에 workshop이 아니라 workshop. 정확한 강세와 발음을 계속 훈련할 건데 빈출 단어들을 이미 쫙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연습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 200여 개의 단어를 쫙 연습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계속 가정에도 나오는 단어들을 연습하면 시험에서 아무래도 오류가 덜 나기 때문에 100점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발화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험에는요. 아무런 표시도 안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쫙 다 칠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노란색, 빨간색 다 똑같아요. 강세인데 많이 틀리는 단어, 이런 단어가 너무너무 발음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발음할 때 resort가 아니라 result 뒤에 강세 주고 어로 발음해야 됩니다. 이런 많이 틀리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거예요. 이것도요. conducted by 그럼 무조건 감점입니다. 자, 강세가 없으면 으로 죽여놓고 그 다음에 conducted 그래서 강세를 얻어 주고 없는 음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심지어
토익 스피킹의 신 발음 강세편 강의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원리 공부를 하고 오시면 훨씬 더 쉽고 강의 내내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confirm이 아니라 강세가 없죠. 강세가 뒤잖아요. 그러면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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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ucted. 자, 요런 거. participant가 아니라 participant. 강세 없으니까 푸죠. 요건 쓰예요. 요것도 푸고 그러면 participants. 여보세요. participants. 요렇게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법을 자꾸 알려드리고 수없이 반복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발음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발음 강세의 개선 없이는 토익 스피킹 점수를 딸 수가 없습니다. 영어 단어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채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 100점 이상의 점수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영어는 영어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막 읽으면 안 되고요. 자, 나머지 등급 판정 기준의 50%가 이제 내용인데 문법이요. 그 다음에 내용 적합성 여부. 동문서답하면 절대 등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력, 주제에 맞는 어휘들이 적재적소에 나와야 되죠. 영화면 영화, 그죠? 뭐 취미면 취미, 여행이면 여행. 자, 각각의 어떤 주제 소재에 맞게끔 여러분 단어를 잘 선정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건데 정말 평이한 한 300여 개의 단어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문장 하나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입문편에서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장,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단어 외에는 거의 쓰는 단어가 없을 정도입니다. 시험은 되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근데 답변은 평이하게 갈 겁니다. 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100점 이상의 점수를 빨리 따야 되니까. 입문 강의니까. 그래서 문법도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법 디테일만 골라서 엄선해서 알려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유형별로 여러분이 문제들을 많이 노출을 시켜서 질문에 부합하는 답변 내용을 할 수 있게 만들 건데, 근데 사실 이건 어떻게 좀 많이 할 거냐면요. 어떤 주제가 나오든 간에 그냥 빈도 물어보는 건 통일시켜 버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 했냐 이런 질문들을 통일시켜 버릴 거예요.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이런 질문들 다 통일시켜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8가지 문제 답변을 그냥 통일을 시켜 버릴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단답형 답변에서 나도 모르게 만점짜리 답변을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의 답변의 난이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진 않지만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답변을 잘 하실 수 있게끔 알려드릴 거니까 요 표현력과 내용 적합성 여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입문 단계에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야죠. 자, 이 문제 보세요. How often do you go to the mall and what do you usually buy there? 자,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드렸죠. 빨간색을 왜 칠해드렸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how often이라든가 what이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걸 막 고민하고 야 내가 모레 얼마나 자주 가지? 아이고 생각해봐야겠네.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거 생각하다 볼일 다 봅니다. 문장을 빨리 만들어야 되죠. 3초의 준비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게 새로 변화 중에 하나예요. 4번, 5번, 6번에서는 옛날에 준비 시간이 없었는데 자 2019년 6월 1일부터 3초의 준비 시간 주는데 이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3, 2, 1, B 들어가야 돼요. 자 15초 동안 답변할 때 이거를 고민하지 말고 how often이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면 그냥 once a year 끝이에요. 자 뭐라고요? once a year 통일이에요. 자기의 답변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입문 단계에서는 그냥 이런 문제에 이런 질문에 내가 아주 깨끗하게 답변이 가능하다라는 롤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건 once a year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냥 이거는 표현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실제 4번, 5번, 6번은 문제가 화면에 표시가 되니까 이거를 그대로 갖다 써봐요. Do you go to the mall? 그러니까 이걸 I로 바꾸면 되죠. I go to the mall. 그대로 읽어요. Once a year. 끝. 그 다음에 요것도 그대로. You usually buy there. 이걸 그대로 갖다가 I usually buy. 자, 요 what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Many kinds of things. 그냥 많은 거. 특정한 걸 주지 않을 겁니다. 모든 질문에 많은 거라고 답변할 거예요. Many kinds of things. Many kinds of things there. There's 뒤에다가 붙이면 되거든요. 자, 요것도 문법인데 이거를 I buy there many kinds of things. 이건 안 돼요. 이건 문법에서 좀 벗어납니다. I usually buy many kinds of things. 목적어 주고 부사를 맨 뒤에 줘야 됩니다. 이런 문법. 그러니까 나는 진짜 I buy there many kinds of things.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충동 느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 부사를 떼다가 뒤에다 갖다 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픽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게 맞구나. 주어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부사. 이렇게 이해를 시킨 다음에 이걸 주어라 연습할 겁니다. 그러면 모든 주제에 대해서 how often과 what이 나오면 그냥 나는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많은 것들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그러면 무적의 답변이 나오겠죠. 자, 이게 만점이 안 나와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밖에 답변을 못하면.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일단 100점을 넘는 거잖아요. 그럼 200점 만점에 반타작 조금만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입문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쉬운 답변을 가장 빠른 속도로 그냥 반 정도 이상 50 그 문제가 만약에 5점 배점 2.5점 이상만 빨리 등급을 딸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도움을
드릴 겁니다. 총 5개 파트예요. 그래서 파트 1번에서는 지문 읽기 2개를 하게 되는데 가장 빈출되는 단어들을 많이 연습해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좀 틀리지 않게끔 도와드리는 게 최종 목표고, 그래서 많이 읽어봐서 좀 빠르게 해드리는 겁니다. 주안점은 어디다 둘 거냐면 파트 2, 파트 3, 파트 4. 자, 사진 묘사. 짧은 답변 15, 15, 30초. 표보고 답변 15, 15, 30초. 자, 이런 것들이 만점 받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60초짜리 긴 답변들 만드는 거죠. 듣고 답변하고 문제 의견 개진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답변의 길이를 여러분이 길게 답변하고 정말 논리까지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답변들이 상당히 여러분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듣고 나서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요 앞에 짧은 문제들에 대한 깔끔한 답변 처리를 통해서 득점을 여기서 할 거예요. 득점을. 예를 들어 뭐 10점 만점에 7점, 8점, 7점, 8점, 7점, 8점 이런 식으로 축적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답변들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제너럴라이제이션, 즉 일반화를 통해 가지고 그냥 문제 유형 쫙 다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문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제일 빈출되는 것만 좀 뽑아가지고 자주 안 나오는 거 좀 빼야 됩니다. 입문 단계에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빼서 엄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탑 5, 탑 6 주제들을 여러분이 본 다음에 그거를 거의 비슷한 형태의 어떤 템플릿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최고의 답변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현장에 썼을 때 최소한 반타작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10, 120점 확보는 저희가 테스팅을 해보니까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파트 5와 파트 6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잡아서 여러분이 뭔가 좀 할 수 있는 답변을 드려야 되죠. 아무리 좋은 답변이라도 도저히 입에 안 묻는 답변들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자, 45초의 준비 시간, 30초의 준비 시간. 예전에 비해서는 준비 시간이 좀 늘었어요. 이것도 3초 준비 시간, 예전에 안 주던 준비 시간이 늘었단 말이에요. 사진 묘사도 옛날 준비 시간이 30초에서 45초 늘었습니다. 자, 사진 묘사 같은 건 거의 템플릿 하나 잡아가지고 모든 사진을 똑같이 묘사할 겁니다. 단어 하나씩 바꿔서 똑같이 할 거예요. 그냥 답변 하나로 그냥 통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입문 단계에서 부담을 많이 줄여드리고 일단 내가 110, 120점을 확보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파트 1을 그래서 한 3강 정도의 주요 빈출 단어 연습을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파트 2, 파트 3, 파트 4 여기다 주안점을 줄 겁니다. 이 파란색 부분에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주 득점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파트 5, 6는 내용이 상당히 좀 답변이 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레벨을 많이 낮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들을 할 수 있게 현실적 대안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요 공략 파트는 파란색 부분이고요. 여기서 점수 딸 거 100점 이상을 거의 딸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효율적인 준비를 바른 강세 개선 파트 1, 그다음에 쉬운 문제를 공략해서 아주 점수 높게 딸 수 있는 파트 2, 3, 4, 마지막으로 통일된 템플릿 최대한 많이 이용해서 파트 5, 6 이렇게 공략을 한다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입문 준비가 될 것을 약속을 드릴 거고요. 규정 메모지하고 필기구가 현장에서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뭔가 깨작깨작 뭘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 노트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사진 묘사할 때는 그냥 사진 묘사 하나 통을 쳐서 똑같은 답변 쓸 거기 때문에 필기할 것도 없고요. 결국에는 파트 5하고 6, 10번, 11번 문제에서 노트 테이킹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뭘 좀 적어야 되는지. 개요 작성을 어떻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단어를 써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 10번 문제의 45초, 11번 문제의 30초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노트 테이킹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답변 템플릿 개요는 어떻게 현장에 가서 무슨 단어를 써놓고 어떻게 답변하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할 겁니다. 저희 단톡방에 오시면 여러분이 녹음을 해서 올리시면 어떤 단어 발음이 자꾸 나가는지 그런 것도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드릴 거고요. 질문 언제든지 답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녹음 파일도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원어민 파일도 계속 들어보면서 실제 토익 스피킹 문제도 다 녹음을 해드릴 거예요. 저희 강의에 있는 거. 그걸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적응력을 많이 올리시고 청취 실력도 좀 올리셔야 시험을 좀 볼 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케어적인 부분이고요. 매달 저희가 신규 문제들을 추출을 해서 여러분 시험에서 조금 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씩 또 매달 이렇게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요 답변들 보시면서 요 문제 유형 보시면서 적응력도 좀 올리셨으면 좋겠고, 토익 스피킹이 정해져 있는 유형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 다음 어떤 문제 세트가 나올지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러분이 나오는 문제들을 잘 보면 월별 기출 특강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과정 레이아웃을 보면 일단 바른 강세 공략이 있고요. 모의고사처럼 돼 있는 강의가 있는데 이 수준별로 단계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저 입문 강의에선 110에서 120점 딱 정도, 레벨 5 정도 여러분이 등극할 수 있게끔 정말 첫걸음. 이걸 따고 나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6, 7, 8 계속 그 다음 강의까지 여러분이 목표를 좀 높여가면서 그 다음 목표 등급을 취득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계별로 정말 현실적인 답변을 딱딱 맞게끔 정말 칼로 재듯이 답변을 조금씩 늘려서 커버리지 늘려놓은 그런 과정 레이아웃입니다.
자, 이번에 전면 리뉴얼을 한 저희 가정은요, 여러분 토익 스피킹 첫걸음에 신의 한 수가 될 겁니다. 첫째, 효율적인 발음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강의만 봐도 발음이 계속 좋아집니다. 그냥 따라만 해도 영원히 발음의 체질 개선이 달라집니다. 강세 표시 때문에 그래요. 모든 단어에 강세 표시 해드릴 거고요. 모든 주제가 가장 쉬운 템플릿으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냥 문제마다 답변을 다 통일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답변 개수를 진짜 최소화로 만들어가지고 답변할 수 있게 가장 빠른 속도로 시험 대비를 하게 해드릴 겁니다. 왜? 문장 하나 만드는 것도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장 개수를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실시간 학습 케어가 되게 중요하죠. 혼자 하는 토익 스피킹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단톡방에서 피드백 드리고 실시간으로 계속 소통하고 매월 기출문제도 공유를 해드리면서 여러분이 그게 어떻게 시험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트렌드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목표 레벨을 취득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레벨 5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 레벨 6, 7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 교두보를 저희가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서 반드시 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강에서 뵙겠습니다.